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자주 하는 치주 치료의 대한치과 교육개발원 강사 최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그 치석 제거라든지 치주 치료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너무나 익숙한 부분들이죠. 저희가 자주 하는 치석 제거, 그다음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치석 제거 같은 경우는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 거고요. 치석 제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등록 오류가 많죠. 이 등록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다음 활택술과 소파술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산정 횟수라든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보겠습니다. 치석 제거, 가와 나 비교하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환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1년에 한 번짜리 스케일링. 저희가 그것을 치석 제거 나라고 합니다. 연 1회 스케일링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나이가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네, 중요한 건 전악 치석 제거만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저희가 치석 제거 나를 시행을 하게 되죠. 3분의 1학 치석 제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 양치를 굉장히 잘해요. 칫솔질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칫솔질만큼은 자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전악 치석 제거, 치석이 별로 없긴 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 경우에 부분적인 치석 제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3분의 1학 치석 제거로 가셔야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전악 치석 제거를 했을 때 이 환자가 치석 제거만으로 종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일에 치석 제거 나로 가는 부분이지만 한 부위라도 치주 치료가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전악 치석 제거는 3분의 1학이 되는 거죠. 어떤 원장님들 또는 선생님들께서 3분의 1학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전악을 하게 되면 전체 다 치주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악 3분의 1학을 스케일링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부위라도 치주 치료가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3분의 1학 치석 제거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금액을 보시면 연일을 끝났을 때는 35,000원이지만 3분의 1학을 계산해 볼게요. 8,000원으로 잡으면 육학이니까는 3분의 1학 6개, 48,000원 정도 되는 수가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학 전악을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환자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환자분이 8월 30일 날 잇몸이 욱신거려고 음식물이 끼인다고 해서 오셨어요. 전체적으로 잇몸이 부어있고 피가 나는 상황이었고 먼저 파노라마를 찍고요. 스케일링을 시행을 했습니다. 스케일링 하고 나서 힌트가 딱 나와져 있네요. 원장님께서 진단을 하실 때 잇몸이 안 좋으니까는 치주 치료를 진행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9월 6일 날 오셔가지고 소파술을 진행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8월 30일의 스케일링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치석 제거 3분의 1학으로 가셔야 되겠죠? 3분의 1학 전체 횟수 6으로 가시고 8월 30일 날 진료가 나오고요. 9월 6일 날 다음 달에 치주 치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달별 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내역 설명에 그 달에 치주 치료가 동반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차후에 치주 치료 예정이다 또는 환자분이 시간 관계상 내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반드시 내역 설명이 동반돼야 심사 조정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요새 워낙 또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내역 설명 클릭만 하면 되죠. 또는 이게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누를 때 내역 설명이 자동으로 띄워질 수 있게끔 세팅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말고 내역 설명까지 잘 동반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3분의 1학 치석 제거 한번 더 볼 텐데요. 이 3분의 1학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치석 제거를 했을 때 몇 프로만 가능합니까? 그렇죠. 50%만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전치부, 구치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 싶어요. 네, 저도 이 산정 기준을 접하긴 했을 때 진짜 정말 되는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건강보험은
네,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는 전치부는 6개니까 3개까지가 50%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또는 구치부는 4개니까 2개까지가 50% 이렇게 생각을 하신 선생님들이 아직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심사 고시 내용을 보시면 전치부는 절반이 3개까지가 50%가 아니라 전치부, 구치부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한두 개 치아의 치석 제거를 시행한 경우에는 50%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치부에 3개 치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횟수는 1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아직 0.5로 청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면 낮춰서 하향 청구하는 게 될 겁니다. 아마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선생님들께서 전치부 티식 3개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횟수를 1로 잡아줄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부러 0.5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치석 제거 횟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 부분이 치석 제거를 시행한 부분이에요. 자,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지켜만 보시면 안 돼요. 너는 계산을 하거라, 난 지켜보겠다, 잘하는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3분의 1하고 딱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네, 구치부, 전치부. 자, 이렇게 나눴을 때 구치부 일단 오른쪽 위에 횟수 1이죠. 하악 전치부 4개니까 횟수 1. 그 다음 반대편 구치부 0.5 해서 요거까지는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상악 전치부 어때요? 네, 상악 전치부 어떻습니까? 3개 했다고 해서 0.5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횟수 1로 하셔가지고 청구 횟수는 3.5가 됐습니다. 이거를 3으로 나눠서 내려서 청구하시게 된다면 이거 하향 청구하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전치부는 절반이니까 3개까지가 0.5 아닙니다. 한두 개까지가 전치부든 구치부든 횟수 0.5 그 이후부터는 3개부터는 1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치석 제거 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전학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네, 환자가 힘들어가지고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네, 물론 환자분 시간 관계상 오늘 위에만 하고 다음날 하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환자분이 이제 눕기만 하면 다시 막 일어나셔가지고 힘들어요 이런 경우 네, 스케일링을 하는데 12번도 더 일어나는 환자분이 계실 때는 네, 저 역시 쉬었다 하고 싶죠. 자, 이럴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치석 제거를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치석 제거 0.5로 산정을 하시고요. 내역 설명에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내역 설명에 환자분이 힘들어서 나눠서 진행하셨다라고 내역 설명이 동반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진찰료의 0.5. 다음번 왔을 때도 진찰료의 0.5를 산정하게 되면 진찰료가 계속 산정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요. 진찰료가 자꾸 누적으로 산정되는 것은 네, 올바르지 않다, 또 적절하지 않다 볼 수 있겠죠. 왜? 원칙은 전학일 한 번 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원칙은 알고 계시되 지금처럼 예외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0.5로 주시고 내역 설명을 동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치석 제거 연일에는요, 이 공단 등록 착오를 저도 안 하려고 하지만 꼭 한 번씩 한 달에 한 2건 정도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셨을 때 등록을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해결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에 공단에 등록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일단 청구 전인지 청구하고 나서 결과가 나온 다음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청구 전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환자는 다행입니다. 네, 사실은 가장 쉬운 케이스죠. 날짜가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날짜를 웹이나 즉 건강보험 사이트나 저희 청구 프로그램에서 바로 진행하고 시행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당일이 지나면 반드시 해당 서류를 보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서류를 해당 보통 구청에 많이 보내시죠. 뭐 생활복지과라든지 뭐 사회복지과에 생활보장과죠, 그죠? 보내게 되는데 팩스를 보내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서식들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자료실에 치과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서류들이 쭉 뜰 겁니다. 제가 서류를 직접 찾아보니까 치석 제거, 건강보험은 있는데요. 의료급여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이 서식 자료를 팩스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늘 자주 보내는 곳이라고 한다면 매번 전화해서 팩스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팩스 번호 정도는 적어 놓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청구 전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환자는 날짜 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팩스 보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등록을 하지 않고 치석 제거하다 보니까 아마 심사 결과 통보서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네, 등록 일자가 없으니까 치석 제거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라고 뜨는 거죠. 등록도 안 했는데 웬 연일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조정된 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놓친 날짜를 공단 또는 의료급여 구청에 등록을 하시고요. 깎인 항목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하셔야 됩니까? 나의 실수긴 하지만 그렇죠. 재심사 조정 청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심사라고 하면 조금 걱정이고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심사 조정 청구는 저희가 늘 친해져야 되는 사이트죠. 업무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정상 관리에 재심사 조정 청구, 환수, 정산이라고 하는 탭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환자분의 접수 번호와 명세서 번호를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한 사유와 그 다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차트까지 첨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서식을 완성하게 돼서 하고 나면 저희가 서류를 미리 보게 할 수 있다. 그죠? 서류가 딱 만들어질 겁니다. 보통 저희가 조회만 해놓고 등록 안 누르는 경우, 그죠? 또는 뭐 동명이인을 착오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처럼 사유를 적어주시고요. 재심사니까 반드시 차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차트를 보내실 때 했던 거 그냥 쑥 보내지 마시고 이 치주 치료에 대한 기록이 잘 있는지 환자의 증상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차트를 첨부하셔서 재심사 조정 청구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재심사라고 하는 것은 심사가 되고 나서 조정됐을 때 내 실수도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경우라면 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놓치지 마시고 재심사까지 꼭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등록 착오 해결법을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청구 전에는 건강보험 환자는 바로 웹에서 가능하고요. 의료급여 환자는 팩스. 자, 청구를 보냈어요. 깎였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짜 등록을 먼저 하시고 날짜 등록을 하시고 내가 깎였기 때문에 재심사 조정 청구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재심사 보낼 때 사실 차트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전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치석 제거뿐만 아니라 의치상 조정 같은 의치 수리도 유지 관리도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오류가 쫙 걸러집니다. 이거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게끔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서류 한번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꼭 사전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있죠. 연일의 치석 제거를 하고 치주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지금과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치근 활택술은 산정이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연일회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 치주 치료가 동반되나요? 그렇지 않죠. 치석 제거로만 종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활택은 산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아요. 이때는 다행히
네, 청구를 보내기 전이죠. 저희가 네, 월별 청구니까요. 다행히 청구를 보내기 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등록한 거 연일에 취소 신청을 하시고 취소하고 난 다음에 3분의 1학 치석 제거로 바꿔서 청구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일의 치석 제거, 건강보험 환자든 급여 환자든 서류도 다르고 양식이 조금 다르죠. 다르고 그다음 팩스 보내는 것도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공단과 그다음 구청에 보내시고 사유를 보시면 청구 안 함에 클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3분의 1학으로 왜? 치주 치료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3분의 1학으로 변경을 하시고 청구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과 같은 경우는 청구를 송신하기 전이죠. 근데 다음 케이스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이런 케이스 많잖아요. 원장님께서 스케일링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환자분이 한 일주일 뒤에 잇몸이 좀 부어왔다. 또는 그때는 몰랐는데 원장님께서 환자분 치주가 안 좋아서 치주 치료해야 되겠어요라고 하는 경우 예외의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네, 막 반갑지만은 않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처리 방식 정도는 저희가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 네, 연일에 이어지고 난 다음에 치주 치료 산정이 불가능하다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달이 달라요.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네,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은 내가 이미 연일회를 청구했기 때문에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3분의 1학 치석 제거로 돌려서 청구해야 되니까 받은 돈은 가져가라고 환수 요청을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연일회 취소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환수 요청 말만 들어도 어머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건데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 취소 신청서를 보낼 때 체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를 이미 했으면 청구 완료에 체크하시고 하단에 잘 보시면 청구 완료인 경우에는 네, 심사평가원에서 보이시죠? 여기 서류, 증빙 자료를 보내야 된대요. 환수 요청했던 그 결과를 같이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환수는 앞서 보셨던 재심사와 같은 탭에 있습니다. 재심사 옆에 환수 정산 보이시죠? 같은 탭에 이렇게 정산 관리에 환수 들어가셔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나 탭은 같습니다. 들어가셔서 환자분의 명세서 번호 그리고 해당 접수 번호를 찾으셔서 환수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환수를 하게 되면 내가 청구했던 것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결과지가 필요하겠죠? 결과가 딱 나오면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내가 환수한 것, 즉 연일의 치석 제거를 청구한 건을 다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캡처 또는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셔서 앞서 보셨던 치석 제거 취소 신청서와 같이 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일회를 취소했어요. 돈도 다시 가져갔어요. 그럼 그날의 청구는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없어진 거죠. 왜? 환수 요청해서 다시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저희 3분의 1학 치석 제거 전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날의 청구가 빠졌기 때문에 그날 청구를 새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락 청구라고 하죠. 개념 한번 짚어볼게요. 누락 청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가 통째로 빠졌을 때요. 3월 3일, 3월 5일 청구를 했을 때 5일자가 통째로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추가 청구는요. 3월 5일 날 엑스레이 찍고 발수를 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만 빼먹은 경우입니다. 내역 중에 일부가 빠진 경우는 추가 청구라고 하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날 3분의 1학의 치석 제거를 통째로 빼먹은 경우가 되는 거죠. 왜? 환수 요청해서 가져갔으니까. 이걸 다시 그 날짜를 청구해야 되는 거니까 누락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락 청구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처럼 연일의 치석 제거를 하고 치주 치료 달이 바뀌었어요. 통보서가 이미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원칙은 명세서를 환수 요청하시고
취소 신청하시고 뭐까지 해야 된다? 누락 청구를 시행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조금 이제 융통성을 발휘한다든지 또는 사실은 제가 월별 청구죠. 그래서 5월에 연일회를 시행하시고 나서 다음 달에 치근 활택수를 산정한다고 해서 삭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이 달별 청구의 어쨌든 뭐 장점이라고 하긴 좀 그러나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원칙은 저희가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연일회를 취소해주게 되면 환자분은 연일회 쿠폰이 다시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러하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달이 지나면은 조정되지 않으니까는 활택수 산정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활택술과 소파술 한번 볼 건데요. 치근 활택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격이 가장 좋은 친구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전처치 꼭 스케일링 안 하고 오셔도 되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마취, 낭측정, 방사선 처방까지 선택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산정할 수 있어서 제가 활택술 성격 너무 좋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전처치가 없이 일률적으로 활택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이 활택술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 그렇습니다. 1화까지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치석 제거와 다르게 한두 개 한다 하더라도 100% 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이죠. 자, 그러면 저희 횟수 한번 볼까요? 자, 20번 때 1번부터 7번까지 했습니다. 이거 횟수 어떻게 산정하죠? 3분의 1하기 하나니까 하나. 3분의 1하기 두 번째 거 구치부에서 둘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를 2로 산정하셨으면 반대편 여기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2예요? 그럼 우리 3분의 1하기 하나 더 있습니까? 구항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진 않죠. 자, 절반까지 딱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상하기 3분의 1하기 횟수가 3개죠. 절반인 이때는 횟수가 1.5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4, 5, 6, 7에 3번 하나가 붙었으면 인접치라서 3으로 가는 게 맞고요.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때 횟수는 1.5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 그러면 소파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술부터는 외과적인 치주 치료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처치 그리고 마취가 필요한 술식입니다. 전처치를 하고 오기 때문에 급성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선택적으로 치주 낭측정 검사,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시행 기준은 앞서 보셨던 활택술과 유사하죠. 몇 개월 지나야 100%입니까? 3개월 지나야 100%. 그전에는 치주 우처치, 간단 또는 50%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청구하면 한번 볼게요. 26번과 27번에 활택을 시행했어요. 한번 찾아주세요. 어떻습니까? 2개 치아했다고 해서 50% 아니죠. 낭측정도 100, 활택술도 100입니다. 한두 개 치아에 한다 하더라도 100% 다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다음 한번 볼까요? 환자분이 5월 26일 초진이네요. 초진에 전악 파노라마를 찍으시고 급성치주염으로 치관주의염으로 소파술을 진행하셨어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 2가지 정도 오류가 보여요. 그렇죠. 급성 상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소파술 같은 경우에는 만성의 상병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전처치를 하고 오기 때문에 초진이 아니라 재진이 사실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전처치 후에 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급성 상태에서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환자분이 타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고 오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니까 저희가 뭐 일부러 활택이라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역 설명을 동반해서 청구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최근에 심사 사례를 보시면 청구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선생님들께서 초진에, 물론 만성의 상병명을 주셔야 됩니다. 초진에 내역을 넣고 소파술을 시행했을 때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삭감이 됐을 때 재심사를 산정하게 되면, 즉 재심사를 받게 되면 재심사에서는 금액을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내역 설명과 더불어서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원칙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치석 제거 가와다 정리해봤고요. 가와다 차이점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 다음 활택술과 소파술까지 활택술은 최대 1화까지라는 거. 그 다음 절반이 넘지 않으면 네, 1.5 기억나십니다. 소파술 같은 경우에는 전처치와 급성일 경우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정화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